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 바닷가 잘 구경하고 오셨어요? 네. 자, 오늘은 전 바닷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걸 하느라고. 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네, 낫는 병이다. 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암 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죽었구나. 그래서 예전에 십수년 전에 거의 한 20년 전에 오셨던 분들의 상황을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암 환자도 혼자 버스 타고도 오세요. 옛날에는 그런 분이 거의 없었어요. 한 분이 오시면 막 한 차 서너 대가 같이 쫙 와가지고 가실 땐 다 울고 가세요. 네. 지금이 훨씬 심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간암이면 간암, 전이 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뼈로 막 이렇게. 지금은 거의 뭐 세트죠. 간, 폐, 아니면 유방, 폐, 아니면 임파선, 이렇게 세트로 병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심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아무리 암이 우리 몸에 심해도 암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요. 그다음 사실 우리가 암 때문에 죽는 것보다 암을 우리가 관리하고 암을 대하는 우리의 잘못된 자세가 내 자신을 죽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 시간을 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도움이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 너무 예쁘죠? 네, 마음속에 이렇게 밝고 그렇죠, 행복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인간에게 발생한 암은 그것이 어떤 종류든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네, 회복이 될 수 있다. 단지 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네, 제가 기록한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가이드 오브 자이언 태완방. 네,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한 수십 년 후에 아마 이 말이 유명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적었습니다. 인간에게 발생한 어떤 암도 회복되지 않은 종류의 암이 없었어요. 육종암이든 그 신장암이든 심지어 암이 드물다고 하는 심장 근처에 있는 암이든 그렇죠. 그런 수많은 암들이 낫지 않은 암이 없습니다. 하지만 낫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더 심한 그 갑상선 암도 나섰고 식도암도 나섰고, 저는 여기 식도암이 한 이만한 분도 봤어요. 설암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암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대장암, 또 간암, 췌장암, 아주 큰 암들도 나은 사례들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위암이 완치된 사례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봤죠? 간암은요? 유방암은요? 췌장암은요? 다 보셨네요. 그럼 뇌암은요? 못 봤으면 듣기라도 하셨죠? 네,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단지 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안 낫는 것이지 못 낫는 것은 아니다. 맞죠? 아닌가요? 좀? 그러니까 내가 못 낫는 거지, 그 병 자체가 안 낫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이 습관과 이런 것이 개선이 안 돼서 못 낫는 거, 그리고 내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지 지금까지 수많은 종류의 암들이 다 회복됐다는 사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난소암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반 치료법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대증요법이라고 해요. 항암, 방사선, 수술. 그럼 다 아시죠? 병원에 가면 무조건 이것은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암입니다. 그렇죠? 끝까지. 수술이 안 되면 뭐라도 해야 돼요? 항암이라고도 해야 돼요. 그리고 방사선. 이런 세 가지 이 사이클의 치료를 받다가 사실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3대 이런 대증요법이 얼마나 해로운지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받지 말아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전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수술을 통해서 암이 제거됐다 하더라도 그 방사선을 통해서 암이 줄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항암을 통해서 암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또 커지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로
암이 완치됐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암이 관해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을요? 5년을 주기로.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뭐가 있냐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도 부작용이 있나요? 수술도 있어요. 유방암이 걸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유방암을 수술을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 어디 신경을 자르죠? 네, 림프 신경을 다 잘라내잖아요. 그럼 여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림프 순환에서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림프는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시죠? 우리 몸의 노폐물을 모아서 청소하는 역할을 해줘요. 근데 이 림프를 잘라버리니까 마치 청소하는 사람의 손을 자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청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트레스가 되겠죠. 막 더러운 건 아는데 내가 못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효과가 크다고 할수록 뭐가 강해요? 부작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특히 혹시 폐암의 일회사 들어보셨죠? 항암제 일회사. 이런 약은 예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이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일회사 약을 사용해서요. 항암제죠. 한 분이 이 폐암 환자분인데 그 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한 약사분의 아이디로 그 성분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는데 거기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유전자가 죽는다. 망가진 DNA 손상 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 뭐 한다고요? 사실 물론 뭐 우리 그 한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것을 알려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외국은 너 이거 사용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만 그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그 항암제 같은 경우는 효과가 큰 암일수록 뭐가 심하냐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요. 그 부작용들이 바로 가장 심각한 거는 네, 유전자 손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DNA가 손상이 되면 우리 몸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균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 T세포가 강해져서 암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면역세포가 죽게 되면 암을 공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러분 곰팡이가 이렇게 방에 많이 폈는데 그 곰팡이를 닦아냈어요. 닦아냈으면 그 곰팡이가 또 안 올라올까요? 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또 올라오죠. 그때 여러분들 뭐를 하십니까? 보일러를 틀죠. 그래서 열을 올려가지고 뭐를 해요? 그 곰팡이를 없애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지금 연료가 다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이 곰팡이를 아예 닦아버려도 그 곰팡이를 다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발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재발이 되면 원래 크기보다 더 커질까요? 아니면 유지할까요? 대부분이 더 커집니다. 커지면 다행인데 뭐가 돼요? 전이가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암 1기, 2기, 3기, 뭐 3기 A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A말 뭐 이렇게 해가지고 4기로 넘어가면 이 암에 대한 어떠한 기술을 말해서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말해줍니다. 설명을 해줘요. 근데 암 4기라고 하는 말은 암이 어느 부위에서 어느 부분으로 전이됐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암이 거기서만 이렇게 살다가 줄어들어야 될 상황에서 암이 전이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물론 자연치유를 한다고 전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재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연치유도 뭐 사람들이 이렇게 암이 나았다가 다시 일반 생활하면 다시 재발되는 것도 맞지만 이 그 항암 치료나 대증요법은 굉장히 그것이 빠르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치료법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대증요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게 손상이 돼요. 이것은 그 설명서에 다 써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도 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네, 하고 싶나요? 그래서 흔히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손발이 거의 감각이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상처가 잘 안 낫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구토 현상, 소화기관이 내장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항암 치료를 계속 하다 보면 내장이 망가지고 폐가 망가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현대 치료법과 이 생존율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박수를 칩니다. 암 생존율이 높아졌다. 그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암 하면 죽었구나 그랬는데 요즘에는 암 해도 죽어도 그냥 까딱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자꾸 말하니까. 그런데 생존율이 높아진 것은 뭐냐면 사실은 뭐가 늘어난 거예요? 조기 발견이 늘어난 거예요. 10년, 15년 전만 해도 암은 센티미터에서 발견됐지만 이제는 밀리미터에서 발견돼요. 그러니까 심각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병원 현대의학은 말하기를 암을 정복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적인 현대의학은 암을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본, 한국, 캐나다, 미국 전 세계적으로 암은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다 단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냥 환우분들에게만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암은 뭐 이렇게 밀리미터 이런 암들은 그냥 수술하면 낫는다, 완치된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암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들이에요. 자, 암도 뭘까요? 암도 생명이에요. 근데 이게 부자연적인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세포는요, 주기적으로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렇게 계속 합니다. 근데 이 죽어야 되는 이 세포가 수명이 차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포가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변질이 되면서 안 죽어서 그것이 뭐가 되냐고요? 암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암이 되면 암 자체가 이제 줄거나 암 자체가 스스로 자살을 하도록 유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암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암이 더 반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거의 불효 자식들 보면은 한 대 팍 때리면은 왜 때려 막 이러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막 아버지 손까지 붙잡고 막 밀고 도망가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고 막 유리창 아파트에서 10 몇 층에서 1층까지 복도마다 다 때린 아이가 있습니다. 저랑 아주 친한 방송을 하니까 제가 말은 못 드리고요.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위부터 아래까지 맨 주먹으로 다 때리면서. 네. 자, 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이 20살 가까이 됐는데 아들을 막 때리니까 얘가 열이 받으니까 힘은 아버지만 못하니까 나중에 주먹을 가지고 다 유리창 돼. 다 물어줬어요. 네. 자, 암도 우리가 공격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강해집니다. 그래서 트러블이 생겨요. 자, 이거는 요즘에 아카시아철인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굉장히 종족 번식에 강해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잘라 보면은 하나를 자르면요, 저쪽 가서 나고 저기서 나고 수도 없이 굉장히 많이 나무가 올라옵니다. 그런 경험 보셨어요? 뭐 대나무도 그렇고 잡초들. 그러니까 얘들의 생명의 본질이 그래요. 소나무도 이 포크레인이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땅을 긁다가 뿌리를 굉장히 많이 손상시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싹이 하나 더 날까요? 안 날까요? 날까요? 안 날까요? 맞춰보세요. 날까요? 안 날까요? 몰라요? 예? 소나무는 안 납니다. 이 침엽수는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러네요. 침엽수는 자르면 죽어요. 화렵수면 잘라도 또 나고요. 근데 이 대신에 얘도 생명의 법칙이 있잖아요. 생명의 보존 법칙. 어떻게 하냐면 뿌리에선 나지 못하니까 그 소나무 자체가 자기가 죽음의 신호가 딱 바닥에 뿌리에서 받게 되면 위 솔방울이 굉장히 많이 열려요. 다닥다닥 열립니다. 열리고 죽기 전에 뭐 하자? 번식시키자. 해서 소나무가 팍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암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거 공격하면 될 줄 아는데 암의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지거든요. 자, 일반적인 유형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신호가 옵니다. 소화도 안 되거나 혹은 또 배가 아프거나 또 대소변에 배설에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검사해보죠. 검사했는데 뭐였어요 그게? 암이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검사를 받게 되는 순간 지옥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지옥의 시간이 있어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방병원에서 그러면 큰 병원 가십시오. 그때부터 병원에 가는 시간, 검사하는 시간, 결과가 나오는 시간까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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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이 마치 어땠어요? 굉장히 말로 표현 못 하시겠죠? 제가 어떤 표현인지 다 보여드릴게요. 절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어떨 때는 내가 그래도 쟤보단 잘 살았는데 쟤처럼 욕하진 않아. 쟤가 걸려야지 왜 내가 걸렸냐. 이 분노가 생기고 두려움이 이제는 생기기 시작해요. 나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하나. 땅도 빨리 팔아야 될 테고. 네. 그리고 이제 대증요법을 끝내 선택합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한 번은 하고 봐요. 그리고 자연치유를 대부분 하죠. 자,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네. 자, 대증요법의 무서운 결과를 보면요. 사실 이 세 가지 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자, 수술은요. 마치 여러분들이 나무를 자르는 것 같아요. 그럼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이 생겨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빨리 암이 재발하는 암들이 있고 천천히 재발하는 암들이 있습니다. 일례적으로 호르몬에 관련된 암들은 굉장히 빨리 재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뭐 10년, 15년까지 가기도 하지만 그 림프 암들도 굉장히 빨리 재발합니다. 뭐 4번, 5번, 6번, 막 7번까지 재발하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끝내는 어떻게 돼요? 끝내는 그냥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난 후로 죽을 때까지 병원 치료하다 죽는 거예요. 2달 있다 재봐야 되고 3달 있다 재봐야 되고 그렇죠? 1년도 못 갑니다. 재발 기간이 한 2달, 3달, 많아야 4달입니다. 항암 치료 마치 풀을 뽑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밭에다가 상추를 심었어요. 옆에 풀이 많이 났다고 제초제를 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뭐도 같이 죽어요? 농부가 뿌려놓고 야 시원하다 이제 집에 돌아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깔끔해졌으니까 이제는 다 죽을 거야 너네. 돌아가면 누가 손해예요? 그렇죠. 상추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옆에 것들을 뽑아줘야 되는데 뽑지 않고 자르거나 혹은 또 약을 치게 되면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상추가 먼저 날까요? 아니면 풀이 먼저 날까요? 만약에 뿌리가 살아있다면 상추보다는 풀이 더 많이 나서 덮어버립니다. 마치 그런 방식이에요. 항암치료가. 우리 이 암 주위에 가장 많이 모인 것이 사실은 면역 T세포예요. T세포나 NK세포입니다. 이 NK세포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데 거기에 방사선을 쨘다. 이 말은 뭐냐면 집에 벼룩을 잡기 위해서 도치암프로 막 이렇게 태우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집이 타버리겠죠. 네, 벼룩을 잡기 위해서 집을 태워버리는 격이 됩니다. 이 결론이 뭐냐면 재발, 전이, 통증, 식욕, 감퇴, 유전자 파괴, 배설 본능, 상실, 그 다음에 통증, 구토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까지 갑니다. 대부분의 암 말기에서 전이 되고 끝내 보면은 유방암이 됐든 간암이 됐든 폐암이 됐든 어떤 암이 됐든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돌아가시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호흡곤란이 오게 됩니다. 심장이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뇌신경괴사가 돼요. 뇌신경괴사. 그래서 암 환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오래 가다 보면 뇌 선망이 오는 거예요. 그 암이 나중에 관리를 잘 못하다 보면 선망이 오면은 앞에서 저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어제까지 분명히 대화를 잘했는데 다음날 근데 누구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을 모시고 정신과까지 모시고 와봤어요. 근데 선망이더라고요. 선망.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선망도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좋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좋아지고 정신도 멀쩡 돌아오고 산책도 하고 정말 처음에는 붙잡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분이 본인의 딸의 결혼식을 위해서 자기 몸의 어떤 건강을 포기하고 딸의 결혼식을 위해서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딸의 결혼식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나는 축복인데 어쨌든 그것만을 위해서라도 준비하고 오겠다.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죽어도 괜찮다 해서 그 길을 택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척수괴사, 이방건조, 폐렴, 위장질환, 신장염, 간푸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방사선이 최고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방사선 최고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환우분이 일산 암센터에 갔는데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합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치료하려고 다
그 날짜 스케줄 다 잡아놓고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에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문제를 말하기 참 쉽진 않거든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할 수 있어도. 그래서 제가 좀 지혜롭게 대처를 했어요. 병원에 가서 만약에 의사가 70% 이상 좋아진다라고 하면 하시고 50% 이하로 떨어진다 하면은 하지 마십시오. 물어보니까 10% 20%래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생하고.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암은 무엇인가? 암은 균인가? 자, 고기는 언제나 최선의 식물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육식은 이중으로 못마땅하다. 왜냐하면, 자, 무엇이요? 동물들의 질병이 너무도 급속히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글이 찾아보니까 1800년대 중후엽에 기록된 글이에요. 1890 몇 년도에. 그러니까 이 글을 읽었을 때 옛날 그 사람들은 뭐 짐승이 무슨 병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기록했을 때 옐렌 고드 하몬에게 사람들이 막 비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무슨 이렇게 짐승이 깨끗한데 다 놓아서 풀로 먹이고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육식은 위험하다. 질병이 급속도로 증가한다.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별로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했는데 지금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광우병,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사스, 또 구제역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막 살처분되는 짐승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발벗고 나서야 돼요. 그냥 야, 나는 암에 걸렸으니까 나는 고기 먹을 테니까 너는 맛있게 고기 안 먹을 테니까 너는 맛있게 고기 먹어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최소한 내 손으로 고기를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못 먹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리만족하지 마세요. 어떤 분 냄새 맡고 냄새라도 맡자. 이런 분들이 실제 있어요. 있는데 이거 절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안 좋다고 인식되면 가족도 못 먹게 하는 것이 양심적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내 세포에 입력되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먹으니까 냉장고 정리하면서 이 고춧가루는 큰 아도 주고 생선은 작은 아도 주고 이런 것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셔서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딱 열어가지고 다 깨트리셔야 돼요. 그냥 뭐 나눠줄 것도 없습니다. 버려야 돼요. 이 정도로 하셔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을까. 네, 그게 양심적이죠. 자, 만약 그들이 그 동물이 살아있을 때에 보았더라면 그리고 자기들이 먹는 고기에 무엇을 안다면 성질을 안다면 이 육식이나 초식 동물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동물들을 보면 피와 조직에 독소가 다 쌓여 있어요. 그들은 몸서리를 치며 돌아설 것이다. 사람들은 질병균과 암균이 자 무엇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질병균과 암균이 가득 찬 고기를 매일 먹고 있다. 그렇죠? 결핵, 암, 그 밖에 치명적인 질병들이 이렇게 하여 뭐 된다? 전염된다. 암이 뭐라고 했어요? 따지고 보면 암도 균입니다. 암도 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속에 들어온 고기들이 그 몸에서 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가 뭐 리토스 바이러스든 아니면 소고기의 어떤 그 여러 그 질병이든 영국에서는 옛날에 실제 그랬어요. 영국의 그 소고기의 문제점이 쫙 퍼지니까 영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혹시 아세요? 대부분 소고기 먹지 않았어요. 선진국은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 구제역이 오던 그 뭐 닭고기에 뭐 살균제가 있던 뭐가 계란에 살균제가 있던 며칠이면 끝나요. 며칠이면. 저는 그 뉴스 보고 이제는 한 몇 년, 뭐 몇 개월은 최소한 계란 후라이 못 먹겠구나 사람들 생각했는데 며칠 있으니까 다 먹더라고요.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한국 사람 특징입니다. 걸릴 때까지는 이대로 살아보자. 뭐 될 때까지 가보자.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걸리면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뭐가 좋다면 다 사버립니다. 그렇죠? 자, 면역력이 약하면 무엇이 발생한다고요? 균이 발생해요. 그런데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되면 거기 플러스 면역이 약하면
균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면서 고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면역체는 약했을 때 고기 먹으니까 기력은 날 수 있지만 그 균이 확 쩔어가지고 나중에는 엄청 빠르게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무슨 고속도로요? 암이 빨리 자라는 고속도로. 그래서 암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제 몸은 막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놔시 그렇죠? 그래서 이 면역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몸에 열을 올리는 역할도 해요. 면역력이 강하고 여러분들의 혈액이 튼튼해야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또 이 손발이 따뜻해지고 복부가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암이 없는 사람들에게 항암 치료를 계속 해버리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암이 생겼어요. 자, 왜 그럴까요? 항암제가 사실은 발암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항암제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항암제 자체가 발암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장비 앞에서 암 검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겁이 날까요? 그리고 암을 검사하는 그 스트레스. 그래서 그냥 암 웬만하면 검사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암을 검사 안 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보니까 있습니다. 뭐 있으면 어떠고 없으면 어떠냐?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자.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사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 분은 이제 이 폐암 환자분인데 아주 멀쩡하세요. 정말 건강하세요. 대전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99% 이상 완치 받아야 될 분이에요. 암도 뭐 이만밖에 안 돼. 폐암 하나 전이된데도 아무 깨끗하고 폐암이 잘 낫거든. 사실은 이 자연치유하면은 운동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하면은 잘 낫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만한 암을 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검사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되냐 놀랬죠. 무슨 한 달에 한 번입니까? 그러면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2개월, 3개월 만에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분이 매일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기침하다가 피 조금만 나와도 병원에 얼른 달려가서 검사해보고 그 다음에 보통 일어날 수 있는 현기증만 생겨도 병원에 가서 또 검사해보고 이런 게 맞아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암을 키워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암이 전이가 돼버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기서 이제 퇴소하시겠다. 자연치유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이제 나가십니다. 나가셔가지고 어디에 갔냐? 한방병원에 갔어요. 한 달에 600, 700만 원 들이면서 전화 왔어요. 원장님 저 한방병원에서 치료될 것 같습니다. 돼가지고 거기에 또 그냥 쉬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한방병원에서 몇 개월을 치료받고 나서 제가 이제 전화 왔어요. 좋아졌대요. 그래서 암이 왜 줄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좋아졌대요. 무엇을 보고 좋아졌습니까? 의사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한 달을 연장해서 한방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말을 한 거예요. 암이 커지지만 않은 것도 엄청 줄어든 겁니다. 이 말을 해가지고 이분이 막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전화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치료를 하고 이제 집에 퇴원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는 뭐 한방병원에서 고기 먹어도 된다. 뭐 이제 적당히 영양 섭취해야 된다 하다가 그 다음 달에는 전화가 안 와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없는 전화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이죠. 부인에게 6개월 있다 전화 왔어요. 울면서 전화 왔습니다. 원장님 제가 차라리 그냥 거기 있으면 혹시 나을 뻔 봤는데 괜히 돈도 많이 들이고 신경도 많이 쓰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꿀을 이제 구입하시더라고. 자, 어쨌든 이 스트레스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야, 캐나다는요, 항암이나 수술을 크게 권장하지 않는 국가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캐나다의 의사들에게 이제 당신 항암 치료 받을래 안 받을래? 라고 공개적으로 물어봐도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타인의 대증요법에 의해서 그것을 실시를 할 때 화학요법을 10% 미만으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한국은 몇 프로 사용할까요? 몇 프로요? 한국은 100%. 여러분 암이 0.1cm라고 해도 수술하자고 할까요? 대부분이 수술을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근데 이 나라 같은 경우는 10% 미만. 근데 이제 국민 보험료가 굉장히 세죠. 센 대신에
뭐 치과 치료 무슨 치료 병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가요? 병원에서. 자, 항암의 문제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제약회사들이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림이에요. 항암제가 무엇을요? 암을 박살낸다. 그래서 어떤 그림에는 주먹을 펑 치는 그림도 있어요. 박살낸다. 근데 이 NK 세포라는 말이 뭘까요? NK 세포. Natural 킬러 세포죠. 그러니까 이 Natural 킬러 세포가 우리 그 암의 그 암 정보에 붙어서 그 암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리고 싸우는 세포인데 암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암으로 인한 감염성 질환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뭐 감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지금 뭐가 계속 줄어드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백혈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백혈병 우리가 저번에 들었죠. 백혈병은 무슨 병이에요? 정상적인 백혈구는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올라갑니다. 쓸모없는 백혈구들은 굉장히 수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 항암 치료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백혈병에 걸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감염이라는 말을 왜 쓴 줄 아세요? 가난 말기인데 이 앞에 건물에 온 아이가 있었어요. 19살에. 근데 얘가 이제 19살인데 여자친구랑 그때 같이 왔었습니다. 19살 2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항암치료에서 머리 다 빠지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지금 자연치료도 하고 싶고 병원 치료도 끝내기 싫고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3박 4일 있다가 항암 치료랑 병행하려고 하길래 절대 안 된다. 항암 치료하면서 자연 치료를 병행할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쭉 설명해 줬더니 그럼 제가 항암 치료 한 번만 더 받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병원에서 항암 치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간암인데 백혈구 호중구 수치가 떨어져서요. 무균실에 들어가서 항암 치료예요. 그 말 들어보셨죠? 무균실에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지금 떨어져 있어요? 뭐가 떨어져 있어요? 면역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감염의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또 한 아이는 저희 이모부분이 이제 전화로 소개시켜줬는데 정말 여기 오고 싶었어요. 자궁암입니다. 여자가 이제 23살이에요. 자궁 싹 드러냈는데 재발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해서 내일 가겠습니다. 딱 했는데 간다고 하자 나오니까 또 열이 나는 거예요. 네, 감염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끝내는 못 오고 얼마 안 있다 죽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것을 선택하냐면 죽어가는 그날까지. 그렇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것을 선택하다가 몸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이제 스톱하는데 그러면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신 여사님도 아시겠지만 한 분은 휠체어 타고 오신 분 있었죠. 그때 누구 항암 치료를 하다가 이 다리가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아예 걷지를 못한 상태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 여러분 굉장히 놀라워요. 일반적으로 왜 치료가 안 되냐? 무엇을 모른다? 원인을 모른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인이 없다. 암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현대의 의학이 사실은 암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과만 가지고 치료해요. 그러다 보니까 암이 다시 생겨납니다. 그런데 암의 진짜 원인을 규명하는 무엇이 있어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바이블에. 성경에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꼭 한 번씩은 읽으셔야 돼요. 이것은 의무입니다. 사실은. 그거 정도는 한 번씩 읽어주셔야 그래도 뭐가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공짜로 잡을 수 없잖아요. 충분히 내가 그것을 새겨야죠. 저는 그것을 한 30번 이상 읽었어요. 엘렌 지 화이트의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그리고 아침에 제가 무슨 책 읽어드렸죠? 미니스트리 건강생활 시에. 예. 건강생활의 지혜라는 책을 여러분 꼭 한번 읽으세요. 그 두 책을 읽으시면 질병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읽으셨다 그랬죠? 어떤 거 읽으셨죠?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1권 읽으셨어요? 1, 2권 다 읽으셨어요? 네, 다 읽어보세요. 그것을 읽으시면 답이 딱 보입니다. 거기에 이 말씀 꼭 찾아보세요. 중간에 있다 보면 자제의 길을 한두 달 동안 해보면 자제의 길이 건강의 길인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거 못 읽으셨지 아직? 기억나요? 네.
한 달이나 두 달만 해보면 뭐 한다고요? 확신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화내면 안 되겠죠.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예,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이 아드레날린의 별칭이 있습니다. 분노 호르몬 또 공격 호르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요, 굉장히 불쾌한 자극을 받게 되면서 이것이 점점점 더 증가가 이렇게 쭉 됩니다. 증가가 되면 여러분들의 몸속에 백혈구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림프구가 감소되면서 과립구가 쫙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 암이 자랄 수 있는 엄청난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화내라는 거 보셨어요? 아니면 저기 뭐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는 화를 내줘라 이렇게 했나요? 있어요, 없어요? 아, 저는 못 봤어요. 일반 책에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나쁜 놈이 있으면 화를 내서라도 그 사람을 두드려 패줘라 이런 글은 있어도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내 옷을 겉옷을 달라, 속옷을 달라 하면 무엇을 주라고요? 겉옷도 주고, 우리 몇 번 들었죠? 여기 때리면 뭐라고요? 여기도 돌려대라고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형식적으로 지금 제가 한 대 때리면 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할 수 있어요. 신태 한 대 탁 때리면, 여기도 때려주세요. 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고 뭔가 애매한 관계도 있죠. 뭔가 그냥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건 할 수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음식을 끊을 수 있지만 절제하기는 힘들어요. 제가 쭉 이렇게 몇 개월을 보니까 극단적으로 저녁을 굶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사람들이. 그런데 저녁에 과일을 먹으면서 절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과일을 먹지만 그것을 만족을 안 하고 뭐를 또 먹을까? 뭐가 또 있을까? 왜 이거밖에 안 주지? 그러면서 계속 과식을 합니다. 그렇죠? 먹진 않아도 생각으로 과식을 해요. 오늘은 좀 크래커를 2쪽을 더 줬으면 좋겠는데 과일이 바나나 하나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차라리 안 먹을 때는 단념해버리잖아요. 자, 이 아드레날린을 투여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아드레날린을 한 100mg 정도를 주사로 투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는데 화낼 때, 고함 지를 때, 그 다음에 말다툼을 할 때, 욕을 할 때 그때 아드레날린이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암이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하루에 화를 한 번도 안 내는 날이 있어요? 아니 한 번도 짜증이 안 나는 날이 있나요? 하루 종일? 뭐 당연히 있겠죠. 남편이 계신데. 있어요, 없어요? 뭐 있으세요? 하루에 한 번도 짜증도 안 나고 근심 걱정도 없고? 아니요, 없어요. 없으세요?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고? 아니, 한 번도요? 네. 최근에? 근데 맨날 짜증나고. 그럼 내일은 오늘 저녁 기도하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화 안 내고 욕 안 하고 짜증 안 나고 내가 스트레스 안 받겠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안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침에 한 번 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날 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웃으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 한국 속담에 웃으면 무엇이 온다? 복이 오고 화내면 화가 온다. 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감정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감정. 여러분 아마 다 한 번쯤 혹은 또 이 시간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이라도 여기 시온의 동산에 계시는 순간이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싹 버리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긴장을 하죠. 왜 긴장을 합니까? 암이 커질까 안 커질까? 심지어 과일 한 쪽을 먹으면서 이 과일이 나에게 암을 키울까 안 키울까? 이런 긴장을 하잖아요. 공포, 또 뭐가 있어요? 불안, 불평. 그렇죠. 불평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툭 하면 뭐가 나와요? 내 스스로? 불평이 생기죠. 그 다음에 절망, 부정적인 생각, 욕심, 불신, 염려, 증오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암이 쭌다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대로 감정 속에 유입되어 있으면서도 암이 줄어들었다? 이게 더 큰 기적이 아닐까요? 그렇죠.
암이 없어진 것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암이 줄어들었다면 더 큰 기적일 것 같아요. 남에게 화도 내고 염려도 매일 하고 불신도 하고 욕심도 부렸는데 암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거 곤란합니다. 네, 진짜 곤란해요. 그래서 이거 없어야 돼요.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난 자연치유 열심히 했는데 암이 안 줄었다. 이걸 갖고 있으면서 열심히 했대요.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어떤 그 짐승이 보이죠? 이게 뭐예요? 확대시켜줄까요? 아니, 보이죠? 사슴이죠. 사슴인데 이 초식 동물은 여러분 아시죠? 풀을 뜯어 먹든 물을 마시는 항상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경각심을 갖고 있어요. 풀을 뜯어 먹고 이렇게 봅니다. 멀리 목을 빼서. 기린은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사실 기린이 사자보다 더 세거든요. 저 기린이 발차기 해가지고 사자 죽은 사자도 봤어요. 한 방이면 그냥 저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자기 새끼 본능적으로 얘들은 긴장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초식 동물이 이제 멀리에서 하이에나가 오든 남사자 2마리가 온다. 그럼 얘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아드레날린 실제적으로 분비되는데 그때 이 사슴의 아드레날린이 쭉 오면서 2가지 선택을 하게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뭘까요? 네, 도망이죠. 야, 도망가자. 2번째, 네, 싸우자. 흔히 드문 이야기지만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언제요? 코끼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싸웁니다. 뭐 코끼리는 솔직히 사자 못 건드리죠. 웬만하면 새끼 건들기 위해서 살짝 와가지고 건드려 가죠. 그런데 한 번은 이 짐승의 세계라 아니 뭐 동물 세계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아주 희한한 얘들이 있어요. 분명히 다람쥐가 누구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뱀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람쥐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뱀하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어떤 짐승이었죠? 초식 동물인데 맹수와 막 싸우더라. 뿔 갖다가 싸워서 쫓아내더라고요. 그런 본능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적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이 맹동물이 분비되면서 사이렌이 울려요. 긴급 경보가 쫙 울리면서 근육 활동에 이제 큰 그 근육의 활동이 생깁니다. 혈관이 이제 혈액이 많이 이제 대량으로 주입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빨리 빨라져요? 맥박과 혈압이 빨라져요. 근데 이런 그 초식 동물에 관련된 이 아드레날린이 언제 우리에게 분비가 되냐면 아까 단순히 그냥 화 한 번 낼 때, 짜증나 이렇게 한마디 할 때 이게 똑같이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사슴이 쫓겨날 때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짜증나는 일 하나, 불만적인 일 하나가 생겼을 때 이런 같은 영향들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암이 실제적으로 커집니다. 그 사이즈가 실제적으로 조금씩 커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무엇을 긴장시켜요? 교감신경을 긴장시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긴장이 되면 내분비샘에서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부신피질에서 이제 아드레날린이 이제 쫙 분비시키는데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하루에 한 번만 되면 다행이지만 수도 없이 되면은 암이 굉장히 빠르게 커져. 그래서 저는 이 암 환자가 저희 예전에 임파선암 이분은 이제 여수 요양병원에 계셨다가 이제 본인이 또 자연치유 하다가 한참 있다 또 저희 집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직장암에 암이 있어가지고 직장을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또 폐암이 있었고 또 임파선암까지 3가지 암이 있었는데 그 임파선암이 한 이만했었습니다. 거의 계란보다 좀 더 컸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암이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얼마큼 줄어들었냐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3분의 1 정도까지 사이즈가 줄었어요. 거의 이 정도 몇 센치일까요? 10cm는 안 되고 한 8, 9cm 되겠죠. 그럼 한 3cm까지 줄어들었어요. 이 높이가. 신기했어요. 그래서 거의 며칠에 한 번씩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일 봤었고 저는 한 2, 3일에 한 번씩 너무 신기해서 가서 보는데 이렇게 줄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한 달 동안 줄였다가 이분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받았어요. 한 여러 날 동안 일주일 정도를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그 다음에 막 짜증나고 하다 보니까 이 암이 막 굉장히 한 일주일, 열흘, 한 달 안에 축구공만 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식을 한 거보다 아드레날린 분비가 돼가지고 암이 커진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작은 암이 줄었던 암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더 빨리 커졌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간절히 회개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어쨌든 얻었지만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것은 화낼 때, 짜증 날 때, 그 다음에 어떤 분노가 생길 때. 혹시 마더 테레사 혹시 아세요? 테레사 영화도 나왔었죠. 이 마크 레란드 박사는 이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왜 지었냐면 사람들에게 영화를 틀어줍니다. 무엇을 했죠? 자기의 삶을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이 사람들의 면역력이 쫙 상승하는 거예요. 100% 누구나 다 여러분들에게 그 영화 한번 틀어주면 다 상승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면역력이 쫙 상승하고 야 신기하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름이 아마 시온의 동산에서 우리 시연이가 참 잘 먹잖아요. 잘 먹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올라가면 시연이 효과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안정을 얻고 기쁘고 행복해지고 또 그것을 보면 감동을 받을 때 무엇이 생긴다고요? 면역력이 생기면서 암세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적용해 봤습니다. 한 몇백 명을 놓고 자기가 최고 많이 지금 평생 동안 내가 지금까지 뭐 30평생, 40평생, 50평생 내 평생에 최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때를 떠올려 봐라. 그리고 나서 면역 수치를 검사해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현상.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적극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누가 나를 사랑해 줬다는 적극적인 생각.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사랑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했던 걸 생각을 하면요. 몇 개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거 무한입니다. 오늘 생각하면 내일 더 크게 생각이 되고 그걸 생각하면 더 커져가지고 그것이 나를 압도적으로 감명을 줘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매일같이 면역력이 쫙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은 것 자체만으로도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나, 앞으로의 나를 살려서 영생을 해준다는 것도 감사한 건데 지금 내가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눈 감고 이렇게 새기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면 내 면역력이 올라가서 암이 하나씩 줄어든다는 거. 그 생각만 해도요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분이세요. 너무 감사한 분이시고 정말 우리 몸을 어떻게 그렇게 창조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창세기 1장에 기록하실 때 하나님의 이미지, 그분의 캐릭터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미 우리가 이렇게 병들 줄 알고 6,000년 이후에 병들 줄 알고 여기에 무엇을 심어놨냐면 사후 유전자를 심어놨어요. 그 대안할 수 있는 유전자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을 때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을 심어 놓으신 겁니다. 글자로 다 적어놨어요. 유전자에게 몇 월 며칠 어떻게 되면 유전자 스위치를 켜라. 그러면 내 몸에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글자로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가 과학자의 나중에는 우길까 봐. 그렇죠? 아니야 하나님이 안 그랬어. 이거 그냥 자연이 일어난 자연치유야 라고 할까 봐 하나님이 글자로 적어놨어요. 과학자들 보니까 이게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글자의 형태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세포 하나마다 DNA 하나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 한 300권, 500권 분량의 글자가 나열됐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던 거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고레스라는 아키드인가의 역사에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역사책에 자기 이름이 거기 기록된 것을 보고 뭐를 받았다 그랬어요? 감동을 받았대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나라는 사람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이거 너무나 큰 감동입니다. 오늘 이런 감동이 여러분들 꼭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암에 걸리기 쉬운 몸의 형질을 보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암에 걸리기 쉬운 몸은 자율신경과 암이 만들어지는 과정들로 나열시켜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혈액순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장에는 두 가지 큰 맥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맥이 있어요? 동맥과 정맥이 있어요. 동맥은 나가는 혈액이고, 그러니까 폐동맥과 폐정맥은 심장에서 폐로 가는 거고, 그냥 일반 대동맥과 대정맥은 심장에서 온 몸으로 가는 이제 두 기관이거든요. 근데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무슨 맥이라고 해요? 정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흔히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이 정맥순환이 안 되면, 이 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액이 심장에 돌다가 딱 발까지 가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발목 펌프도 하고, 그렇죠. 또 마사지도 하고, 조격도 하고, 걷는 거 하잖아요. 그게 정맥 운동이거든요. 모세혈관 운동이고. 근데 암에 걸리기 쉬운 몸을 보면요, 수년 동안 지금 이런 형태의 몸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증가가 된다고요? 과립구가 증가가 돼요. 과립구가 증가가 되면서 조직이 파괴됩니다. 활성산소가 막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 조직이 파괴돼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급속도로 림프구가 감소되면 세포 재생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포 재생이 딱딱 일어나야 이 면역력이 상승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배설, 분비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때 신호를 받습니다. 몸의 신호를 듣게 돼요. 그게 이제 암을 만드는 하나의 자율신경계통의 문제예요. 신경계통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자, 무엇을 바꿔야 돼요? 무엇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먹는 습관, 입는 습관, 마시는 습관, 자는 습관,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신뢰하는 습관. 혹시 다 바뀐 분 계세요? 다 바뀌었어요? 완벽하게 7개? 어떤 거요? 생각하는 습관. 그래도 먹는 습관 많이 바뀌었죠? 네, 많이 바뀌었죠. 닭도리탕도 안 드시고. 혹시 좀 의심이 나가서 한번 좀 그냥 말 안 할게요. 네. 자, 먹는 습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식욕이요. 사실 이 사람에게 온 습관 중에 가장 무서운 습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따먹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게 식욕이거든요. 입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막 여자분들 쬐는 옷을 입거나 그런 것들. 그리고 마시는 습관도 중요해요. 식사 후에 물을 막 마시는 거라든지, 그리고 물이라고 생각하고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이런 거 중요합니다. 자는 습관, 말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 근데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일까요? 신뢰하는 습관이에요. 우리는 흔히 암에 걸리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내 자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맡기는 순간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안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뢰하는 습관을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 것과 바뀌는 습관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 습관이에요. 만드는 습관. 자, 그러면 암 자연 치유가 가능할까요? 오늘 결론을 보면 가능하죠. 이게 위암인데 이 과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위에 몇 프로만 채운다? 위에 70%만 채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음식이 꽉 채워지면요, 아래 문과 윗문이 닫히긴 닫혀도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래서 이 부문이 열려버려요. 열려서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의 부산물들이 내려가면서 문제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독소 물질들이 그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자, 우리 치아 모양을 보면요, 음식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치아를 보면 무슨 치아가 가장 많죠? 어금니가 많죠. 어금니가 많은 것을 보면 우리가 뭐 먹을 게, 어금니를 먹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채를 오래 씹어 먹나요? 아니면 포도를 오래 씹어 먹나요? 사과를 오래 씹어 먹나요? 어금니로?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도 주식이 뭘까요?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송충이에게 주식은 솔잎이고 소에게 주식은 풀이고 사람에게 주식은 무엇이다? 곡식이다 라고 보시면 앞니가 적죠. 예, 과일과 채소를 이제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이런 패턴을 여러분 갖고 계신 게 좋습니다. 7대 3, 8대 2, 뭐 아니면 6대 4 정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밥은 이만큼 드시고 반찬은 이만큼 드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식사입니다. 아실 건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먹기는 뭐가 쉬워요? 먹기는 채소가 먹고 맛이 있고 막 묻히고 하니까. 근데 채소를 조금만 드셔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더 젓가락씩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밥만 잘 드시면 돼요. 밥이 무엇이다? 보약이다. 현미는 진짜 보약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보약을 항상 피하고 이만큼만 드시고 매일 그냥 뭐 막 보니까 이만큼 드시더라고 많잖아. 막. 야,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씻기 싫거든요. 맛이 있거든요. 그렇죠? 먹기 편하거든요. 근데 힘들더라도 현미를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그 현미를 씹어 넘길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막 이 넘어갈 때 치료제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삼키고 막 침이 나오네요. 다 삼키고 야채를 한 숟갈 드시고 삼키고 한 숟갈 드시고 해서 반찬을 조금씩만 드시고 조금 드실 땐 소금을 좀 더 뿌려서 드시고 밥을 충분히 드세요. 밥을. 그래서 현미를 충분히 드신다면 여러분들의 몸에 변화가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바꾸셔야 되겠죠? 아마 대부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맨날 가서 말하면 잔소리일 것 같아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저번에는 사진까지 보여드렸잖아요. 그 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배합 먹는 게 중요하다. 진짜 의자보다. 예? 앞에 서고 의자보다. 맞아, 그 순간에 자, 우리가 보면요. 이 육식동물은 거의 끝날 때 됐습니다. 육식동물은 거의 산성 타액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식동물은 뼈라든지 고기를 씹어서 소화시킬 때 굉장히 잘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초산이라든지 요산이라든지 이런 산을 소화를 굉장히 빨리 시켜요. 그런데 사람은요. 알칼리 타액을 갖고 있어요. 우리 침이 알칼리 타액입니다. 단 위에서만 산성이죠. 자, 이 알칼리 타액은 산성화 거의 곡식이 약간 산성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거든요. 산성이 곡식을 소화시키기 위한 아주 적합한 타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먹어야 될 먹거리는 곡물이라는 거예요. 곡식. 창세기의 개념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주신 음식이 뭐였냐면 곡식이에요. 원래 거기에는 풀이 없었습니다. 풀은 사람이 병들고 나서 회복할 수 있는 해독제고 사람이 가장 합당한 사람의 몸에 합리적인 음식, 합당한 음식 곡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엘렌 지 화이트 글에 읽으면 꼭 곡식이 먼저 나와요. 곡식과 과일과 견과 야채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암 환자의 대부분을 보니까 영양 부족이 아니라 영양 과다였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었어요. 이런 거 피하시면 됩니다. 육식, 생선, 계란, 우유, 햄, 소시지, 버터, 김치, 새우젓. 다시죠? 네. 여기 봐서 헷갈리시는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찬 음식, 뜨거운 음식. 사실 국도 피해야 될 음식이에요. 국, 찌개, 죽 이런 거. 암 환자라면 스낵, 식용유, 시판되는 잼, 일반 주스, 그 다음에 된장, 고추장, 식초, 마늘, 파, 고추, 겨자 이런 것들은 사실 싹 피해야 될 음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종교와 암. 사실 이 세계적으로 지금도 연구되고 있고 보도된 많은 많은 발표들을 보면은 이 종교를 가진 사람이 갖지 않은 사람보다 치유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훨씬 높은데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뭐를 해야 돼요? 봉사를 하셔야 돼요. 봉사.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봉사를 하셔야 돼요. 이 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내 몸에 이기적인 것이 이타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만 있으면 또 입에서 입이 떨어지면 좋은 말, 좋은 봉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사실 어렵게 나는 병이 아니에요. 안 낫는 사람이 있는 거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게 나는 병이 아닙니다. 빠르게는
뭐 1개월에서 뭐 많게는 10년까지 가지만 어쨌든 안 낫는 병은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낫는 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6년, 5년, 7년 동안 낫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상일 수도 있어요. 암이 커진 거, 암을 길러왔던 습관에 비례하면. 근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냐면 우리 이 성경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몇 대까지? 3대까지만 벌은. 그리고 나를 잘 믿으면 복을 몇 대까지요? 몇 대요? 1000대까지.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시죠. 네,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웃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웃음. 암에 걸렸거나 힘들다고 해서 웃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료 안 해줄 것인가 치료해 주실 건가 그런 것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런 분이 오셨어요. 저희 집에 다 스마트폰 몇 분이 갖고 계시고 몇 분은 폴더폰을 갖고 있었는데 신기하게 폴더폰을 갖고 있는 분들 다 좋아지더라고요. 더 빨리. 뭐 아직은 뭐 제가 지금 뭐 더 많은 데이터를 못 냈지만 그때 짧은 시간에 낸 데이터요. 자, 무슨 차이예요? 폴더폰은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을 못 해요. 근데 스마트폰은 인터넷 되니까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다 보신 거 그렇지 다른 저쪽에서 강의할 때는 뒤를 돌아서도 앉은 분들은 살짝 뭔말하면 이렇게 딱 찾아가지고 자율신경 이게 뭐지? 딱 찾아보고 정말 이게 안 좋나? 이렇게 찾아본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뭐 찾으세요? 이렇게 드리다 말고 하면요. 얼른 딱 놓고 아니에요.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내 몸에 좋고 무엇이 안 좋고 이런 거 정보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아까 제가 추천해드린 책 그거를 무조건 정독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대로 살아간다 하면요.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뭐 무엇이 이게 어디에 좋고 어떤 통증이 오면 이게 무슨 작용이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정보가 없으면 그 통증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감사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정보 많이 아는 거 그게 선악과거든요. 지식의 나무. 많이 아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내 스스로 그것을 대처하려고 하는 엄청난 불신이 생겨버립니다. 근데 차라리 그걸 몰라버리면 하나님을 믿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기록된 글들을 보면 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말기암도 이제는 뭐 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치료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원동산에서 정말 이런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제가 오늘 한 강의의 내용 혹시 캐치하셨습니까? 내용이 뭐냐면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뭐 곡이나 암인 다른 거 설명 안 했잖아요. 오늘은 뭐냐면 여기서 해드릴 수 있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메뉴를 할 수 있고 얼마든 지금도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정말 좋고 암 환자분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이라면은 무조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방법에 불과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치유를 원하신다면 그런 방법에 신경을 덜 쓰시고 그건 저와 우리 여기서 가족들이 해드릴 테니까 신경을 좀 덜 쓰시고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것은 자기 컨트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시고 정말 매일 아침 저녁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무릎 꿇는다는 것은 뭐예요? 겸손하게 나간다는 거죠.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혹시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잘 때 하나님이 절대 뭐 치료 안 해주지 않겠죠. 본인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청하고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암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